이런 높은 차원의 욕구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요, 성공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낮은 차원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욕구들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고 정말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낮은 차원의 욕구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이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공부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 나눠드리려고 해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그죠? 공부 안 하려고 하고, 조금 있다가 한다 그러면서 또 막 시간을 들이는데, 정작 공부 시간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아이와 전투하시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드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것은 아이가 이제 자기 안에서 욕구가 일어나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부모님이 끌고 가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이들은 노는 걸 더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욕구들을 좀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아래쪽 욕구를 좀 채웠을 때 그 위에 좀 고차원적이고 지적인 욕구를 달성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보면 이 아래쪽 욕구가 잘 충족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먼저 꼭 채워주셔야 할 욕구에 대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간이 가진 8가지 욕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요. 이것은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욕구 발달 이론입니다. 이 8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아래 단계가 충족이 되면 사람은 다음 욕구를 추구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인데요. 말 그대로 먹고 자고 배설하는 기본적인 생리에 대한 요구입니다. 사람은 이 욕구가 가장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먹어야지, 그 다음에 일단 잘 자야지, 그리고 건강해야지, 다음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 먹고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안전을 추구합니다. 보호받으려고 하고 질서 속에 있으려고 하고 공포로부터 탈출하는 이런 안전의 욕구가 2단계고요. 다음 3단계는 바로 사회적 욕구인데요. 우정이나 가족 간의 사랑, 친밀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3단계입니다. 다음 4단계는 자존의 욕구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받고 싶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 4단계 자존의 욕구입니다. 5단계는 인지적 욕구인데요. 인지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공부하고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것들 모두 다 이 5단계 인지적 욕구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단계는 심미적 욕구인데요. 심미적 욕구라는 것은 예술성,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6단계입니다. 다음 7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고 싶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 7단계 자아실현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8단계는 자아 초월의 욕구인데요. 인간이란 보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잖아요. 내가 먹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안전, 모두 나에 관한 것인데 이 8단계가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바깥으로 인식이 갑니다. 사회, 자연 이런 식으로 더 넓은 것과 내가 합일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이 바로 8단계 자아 초월의 욕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왜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이 욕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뭔가 스스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이 공부를 하는 욕구 자체가 굉장히 위쪽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지적 욕구에 있어서 재밌네, 나 알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 내가 뭔가 되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공부를 수단으로서 막 열심히 할 수도 있죠. 또 자아 초월을 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욕구들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높은 차원의 욕구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요, 성공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낮은 차원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욕구들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고 정말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낮은 차원의 욕구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공부를 잘 못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혼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 친구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공부를 통해서 이 사회적 욕구가 충족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버리면 아이들이 공부 대신에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죠. 불량 학생들이 대표적인데요. 불량 학생들도 공부를 잘해서 아이들에게 존중을 받는다면 이 사회적 욕구로 충족을 할 텐데 자기가 공부를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욕구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 이끌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리적 욕구를 잘 채워 주시는지 확인하셔야 될 텐데요.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는지 이것을 우선 봐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몸이 피곤하고 잘 먹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에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욕구가 생리적 욕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 윗단계 욕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안전의 욕구를 잘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집에 있고 안전하지 뭐 아이들이 안 안전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만의 생각입니다. 이 안전하다는 것이 옛날처럼 뭐 호랑이한테 쫓기거나 뭐 도둑이 강도가 침입하는 이런 상황이 안 안전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안전과 불안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화를 내시거나 또는 부모님이 싸움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도 폭력을 아니면 폭언을 하시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속에는 아이에게 뭐 해를 입히거나 그럴 생각이 뭐 추호도 없으시겠지만 단지 부부싸움을 하는 것 뿐이고 이 순간에 내가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것 뿐이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부모라는 건 하나의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부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과 거의 똑같은 스트레스고요. 부모가 화를 좀 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목숨의 위협이라고 아이들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평온한 가정 그리고 부모님이 좀 더 평화로운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이의 이 안전의 욕구를 채우는 데 중요하고요. 다음은 사회적 욕구를 채워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가족과 친구들과의 적절한 관계가 있어야 아이가 마음 편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안전의 욕구와 약간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뭔가 폭언이라든지 화를 많이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관심이 적다. 혹은 아이와 내밀한 그 정서적 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고 관심은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의 마음을 전혀 읽어주지 않고 네가 뭐가 힘들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업무 중심으로 가정을 운영하실 경우에 아이는 사회적 욕구가 굉장히 배고플 수 있습니다. 부모와 이 정서를 교류하고 엄마가 아빠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 마음 깊은 대화가 되었을 때 이런 사회적 욕구가 채워지는데 부모님이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실 경우에 공부 중심으로 이야기만 하면서 이런 사회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더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존의 욕구인데요.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의 자존감이 좀 건강해야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의 자존감이 너무 낮다. 주변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고 자기를 못나게 생각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그런 자존의 필요성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서 공부에 집중을 못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할 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질문을 하거나 자기가 틀린 것을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거나 자기가 틀린 것이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반대로 자존감이 단단한 아이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나 틀린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노출하고 거기서 배워서 또 발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을 또 채워주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8단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쪽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쪽 욕구를 충족하려는 그런 생각,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래쪽부터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존의 욕구를 모두 다 채워주셨을 때, 그 다음으로 이제 인지적 욕구에 아이가 집중을 하면서 공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거든요. 이 아래쪽 욕구가 당연해 보이지만 의외로 잘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어딘가에는 다들 구멍이 있거든요. 이런 구멍들을 잘 채워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인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